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오전 9시 44분입니다. 주식시장이랑 코인시장이 좀 애매하죠? 네, 애매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살펴보고 차트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좋은 얘기를 조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쉬운 얘기도 좀 드렸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요한지, 뭘 챙기셔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미 4분기 성장률 3.3% 예상보다 뜨거웠다. 경기가 안 좋아짐에도 우리가 3분기 때는 엄청 좋았다가 침체됐으면서도 3.3이라는 아주 좋은 성장률을 보여줬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대 정도로 한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대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라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지긴 하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골디락스에 가까운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강달러 1330원대 강달러 기준 언제 바뀌나. 지금 한국의 원화가 힘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3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본도 엔화도 준기축 통화에 가깝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일본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양하는 근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만큼 못 올리지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 달러에 비해서 힘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국과 이런 유로화들에 비해서도 뭐 비슷하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했다. 잘 버텼고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올해만 좀 버텨주십시오. 여러분들 파이팅. 작년 경제 성장률 1.4% 내수 부진에 발목 잡혔다. 그죠? 작년이 제일 안 좋았었습니다. 그죠? 내수 부진. 돈이 없으니까 돈 아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은행 연체율, 그죠? 지금 중소기업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이번에도 지금 3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 폐지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고, 리스크를 조금 짊어지고 정말 뭐 조금 도박성 이런 약간 리스크 하이 리터 이런 걸 노리시는 분들은 다음 달에도 뭐 주워보셔도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안정적으로 3월 넘어가서 4월 달 벚꽃이 필 때쯤, 그죠? 아마 그때쯤 되면 균각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부실 기업이랑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골라 잡으셔도 괜찮겠나 싶습니다. 아마 상승은 봄 넘어가는 그런 이제 4월, 5월 요 넘어가서 바닥 다지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상저하고, 올해는 24년은 상저하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주담대 3%로 4억까지 빌린다. 3%대가 절대 싼 이자가 아닙니다. 제가 2.7%대 이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달에 13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죽을 맛이에요. 저는 이제 15년이다 보니까 엄청 빡세긴 한데, 이제는 이제 한 3년, 12년 반 남았네요. 어휴. 이거 언제 다 갚냐.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집값이 오른 걸로 갚겠다는 마인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도 항상 냉정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도 실적 쇼크.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좋습니다. 미래를 가꿀 기술도 맞고요. 맞습니다만 지금 너무 고평가되었다. 한동안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이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인프라가 공급이 되고 정말 편하게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여기서부터 전기차가 점유율이 30% 넘어가기 힘들 거라고 봐요. 지금 전기차 점유율 한 6% 정도 되나요? 6%도 적은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30% 정도,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가 30% 정도, 그리고 이제 뭐 휘발유는 이렇게 33, 40%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맞춰지는 게 전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전기 충전에 대한 한계 때문이죠. 전기 충전이라는 것이 배터리 교체식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자가 차량을 운영을 하잖아요. 전기차가 나중에 활성화되면 이제 그 운전수가 없는 그런 택시, 경로 택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발전되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기 서울까지 가는데 이제는 뭐 열차로 가는 게 아니라 차량으로 가고 싶은데 난 좀 쉬면서 가고 싶어. 근데 전기 차량을 대여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제가 이제 목적지까지 자동스럽게 자기 자재로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뭐 자율주행 하는 거 보면 상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발달될 겁니다. 영업용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서울까지 가는데, 목적지까지 바로 딱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구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한 6, 7만원 정도, 아니면 또점 10만원 정도 요금이 형성되더라고, 2명 정도가 같이 움직이기는 괜찮지 않을까요? KTX가 보통 보면은, 한 5만원 정도, 4만, 5만원 한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목적지 내에서 또 지하철 갈아타고 해야 되니까, 걔는 그 목적지가 딱 떨어지는 거지. 충분히 메리트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운전해주는 택시분들이 아마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지만 또 사람을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당한 선상에서 맞춰 나가겠죠. 시외로 넘어갈 때는 또 전기차들이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적인 차도 전기차보다는 아마 그런 영업용으로 움직이지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배터리 무한한 거보다는 지금은 잠시 정체가 됐고 인프라들 활성화되고 정체가 되면서 이제 정말 이 전기차들이 목적에 맞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정도 되겠고요. 유값 6주 연속 9주 연속 하락. 아파트값 이제는 24년입니다. 그래서 24년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하셨던 죄송합니다. 분들은 이제 경매를 조금 살펴보시면서 좀 저평가된 아파트들을 좀 찾아보실 수 있는 눈팅을 좀 하셔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강남, 서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 빚내서 빚갚아라. 심상찮은 중국 초유의 사태. 그쵸. 그래요. 중국이 지금 많이 힘들죠. 그죠? 이게 이제 중국발 이제 그 금융위기가 한번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턱대고 많이 막 사는 것보다는, 지금은 적당히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기 터지고 나면 정말 개운해지는 거겠지. 맞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환율은 또 약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40원대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경기가 안 좋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겠어요. 엔화는 그냥 쏘쏘한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반등. 오일 역시나 우리가 78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정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플하게 딱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70 아래에서 우리가 그 유가가 싸니까 사라는 말씀 예전에 들으셨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코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이런 중간 중턱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반등을 주고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 정도까지. 여기 위로는 갈 거라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먹고 나서 그걸 첫 단추를 해서 연결해 나가는 게 매매거든요. 심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금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증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이제 조정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리는 타이밍,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이밍, 그 쇼 타이밍 자체를 보시면 됩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이번에 인증을 살짝 해드렸는데 제가 쇼 포지션 여기서 잡아가지고 그냥 한 2, 30만원 정도 또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구간에서 손절이 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손절 나갈 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한쌤도 뭐 먹었던 거 많이 인증을 하죠. 근데 실제 손에 났던 것들을 인증을 하는 게 부끄럽잖아. 근데 말로 드리잖아, 말로 여기서 손절 냈던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다시 메꿔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빠질지 아니면 뭐 밀어버릴지 반등을 주고 다시 갈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난번 댓글에도 자꾸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르는 거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타이밍을 노려서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명확한 타이밍이었거든. 보십시오, 그죠? 다이버전스 완벽한 타이밍이잖아요. 이럴 때 딱 들어가는 거야. 상승한 추세 약해졌네요. 그리고 탁 꺾이네. 이거 딱 타이밍이라고 말이야. 기똥 차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이죠. 나는 여기를 기준으로 숏을 조금 길게 볼 거야. 아니면, 왜냐면 여기서 기준이 될 수 있을 패턴이거든요. 그럴싸해. 한 번 더 뚫을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여기서도 제 공부방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숏 이야기를 어때 말씀하시다 여기였었구나. 숏 이야기 말씀하시길래 고점을 한 번 더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뚫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문익이보다 이 시그널 팍 나와서 탁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확인을 하고 한 번 더 뚫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아. 20, 30%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뚫지 않고 여기를 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입니다.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너희들 선물 같은 경우는 미니급 이상을 하시게 되면 이제 100포인트 움직이면 몇백만 원씩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크니까 뭐 한 2, 300만 원 정도로 해서 마이크로, 그죠? 마이크로 나스닥으로 이렇게 매매를 연습해 보시는 거. 저기 어설픈 막 코인 거래소 가지 마시고 차라리 증권가에서 딱 인정을 받은 그런 것들 마이크로 S&P 이런 거 있단 말입니다. 그건 200만 원 정도를 할 수 있고 마이크로 나스닥은 300만 원 정도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스타트를 하실 때 연습해 보세요. 깨먹어도 보고 그 깨먹어봤자 돈 1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걔들은 이제 안정 록스컷이 이제 200만 원 차에서 끝나버리거든요. 그 계좌를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가 손해가 나게 돼요. 물려서 마진콜이 터져도.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걸로 몇십만 원 먹어도 보고 몇십만 원 손해도 보고 이러면서 매매 연습을 해보는 거라. 이해되셨죠? 뭐 그 정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선물로 욕심을 부리는 순간 쿡 가버립니다. 선물은 진짜 눈에 딱 보일 때만 탁 먹고 그냥 쌩 까고 있다가 또 기다렸다가 요 대목이네 턱 먹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쌤이 선물 시장에 살아남는 이유기도 해요. 선물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네, 한번 틀렸을 때 후루룩 터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주고 한번 볼 수 있을 것이고 마이크로 계약 같은 경우 2계약 정도 쓰셨다면 한 계약 청산하고 난 계약으로 들고 가보는 정도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요건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거점을 기준으로 일단은 여기에서 익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이까지 한번 노려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선택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 6대4 7대3 정도로 여기가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해요. 요 정도 조정 안 나와야 안 되겠나 싶어요. 저도. 이게 뭐 엄청난 떡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요거 빠지는 거거든요. 요 정도 빠질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리고 타서 조정 쳤다가 뭐 요 정도 빠지는 거 빠질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안 그래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제가 미국 증시 이제 폭락에 대한 이제 그런 건 안 하려고요. 예전에 여기서 한번 했다가 요거 바가지로 넘어가가지고. 자, 그죠? 뭐, 요 정도 숏 포지션, 뭐, 저희가 챙겨 먹었던 구간이기도 하고, 그죠? 이 정도 숏 포지션 챙겨 먹었던 구간이기도 하고. 그때 가면 또 그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힘을 조금 내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2480 정도까지 다시 힘을 조금 내고 있는 부분이고, 다행입니다. 이게 증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제는 이렇게 1480 찍었고, 조정을 줬고, 이 밑에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시황이 바뀌는 거예요. 혹시나 그 악플 다셨던 분, 이제 지금 보신다면, 바뀌는 거에서 이 정도까지, 2500, 한 20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손절 주고 들어가든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어. 몰라. 하여튼 가능성이 있다. ABC로 가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또 2,500 못 넘어가면서 이렇게 꾹꾹꾹꾹 하면은 여기도 손절하셔야 돼. 이해되셨죠? 그리고 깨졌을 때 여기를 바라보게 되면 여기서는 천천히 이제 가치, 한국에 대한 가치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천천히 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면 땡크라는 거지. 그죠? 이런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고 여기서 매수 목표치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여기서 또 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타점을 잡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이 평일에 꼬여있는 상태에서 이 장기 방향성을 한 방에 예측하기라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확실한 건 오면 제 입에서 침이 술술술 나오겠다. 와줄라나? 모르겠다. 와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전반적인 이제 최저임금 수준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코스피가 이렇게 막 무너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와주게 된다면 여기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땡큐 베리 마치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나에 50 반등은 조금 줬었다 그죠? 네, 괜찮은 부분이고 여러분들 항생 지수도 말씀 좀 드렸는데 막 항생 지수가 강하게 나오네요. 요거는 요 밑에를 좀 기다렸었는데 안 와주는구만. 그죠? 까비.
그다음에 이제는 이걸 기준으로 눌림목을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좀 돈이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 몰렸던 돈이 이제 다시 V 재분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나스닥이 급등을 했었을 때 이 시즌이었나 언제였나? 요 시즌이었죠. 여기서 구간에서 V 재분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이 꽤 오르게 됐던 시기거든요. 요 구간이었나? 그죠? 다른 쪽으로 막. 근데 그게 한 번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간단하게 보고요. 38,000불 대에서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어요. 그쵸? 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뭐, 반등이 좀 나왔잖아. 근데 이게 여기서 뭐 떨어질 거다, 이거 모른다니까. 타점이에요, 그냥.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됐다가 뭐, 조정을 줬다가 다시 가면, 제가 보기엔 요 패턴이 예뻐요. 하지만 이렇게 나올지 않을지 몰라. 알려고 하지 마. 그러면 우리 전략은 봄에 사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죠? 봄에 사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차트를 봤을 때 뚜렷한 시그널이 없단 말이에요. 지지선은 나중에 깨져버리면 이제 하락으로 까져버리거든.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이 구간이 왔었을 때 시그널 좀 보고 들어가면 좋겠다. 여기는 침이 좀 나온다. 맛있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빼졌을 때 거래가 좀 탁 터져주면 이 자리는 굉장히 맛있는 자리로서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전에 여기를 먼저 볼지 안 볼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요 순간에 대한 타점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지. 얼마 저희가 공방에서 제가 리딩 해드린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께도 4,500만, 5,500만원 전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타점이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알 수 있을 때와 노릴 수 있을 때와 노릴 수 없을 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드나 이런 것들 설정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좋지 못해요. 네. 네.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구간 속에서 여러분 알트가 좀 터졌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방향성은 알기 어렵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약간 살짝 한번 트였다가 빠질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은 뭐 할 만한 게 아니다. 보조 지표들도 예상을 할 수가 없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그쵸? 이런 방향은 위든 아래든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다만, 여기가 작은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구간들은 요렇게 요 정도에 대한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트를 번트 치시고 싶으신 분들은 중간 5,400만원 초반에 딱 내려왔었을 때 요런 알트들을 좀 마음에 드는 애들 톡톡 골라서 먹고 째는 그런 그림을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에 치게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빠져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먹고 째야 돼요. 오케이? 네. 그리고 여기서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려주게 되면 알트코인 잡았던 것들은 다 털어준다. 그래서 이건 먹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저주지표에서 우리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 보이다. 단기적으로. 다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여기가 왔었을 때 맛있어진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됐죠? 네. 기태로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런 와중 속에서 여러분들께 아이오타를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아이오타, 저희 시황전 용방, 아이오타, 그죠? 아이오타, 그죠? 오늘 25일 목요일, 그죠? 목요일입니다. 문제는 25일 목요일 이때 아닙니까? 그죠? 단타 이야기 드렸고, 아침이죠? 오전 11시. 실제로 상승을 했었죠. 이 정도면 10% 넘었네? 땡큐 베리 마치. 팔고 그만하면 됩니다. 이거 더 이상 미련 두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께 램을 추천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램도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다가 보니까 깨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불편해진다고요. 이건 알 수가 없어. 내가 보이고 먹을 수 있는 것들만 가볍게 톡톡톡 먹으시면 된다고. 이거 다 알려고 하지 마. 그건 몰라. 이거 알면 제가 여기서 방송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 먹고 우리가 심리적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꾸준히 돈을 벌자. 이게 한쌤의 마인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무슨 말 했더라? 말씀드린 게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리스크, 그래. 리스크도 올랐어요. 그죠? 리스크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죠. 25일날 어제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꽤나 상승을 했습니다. 2% 충분히 10% 가까이 상승을 했다. 그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 지금부터는 이제 모릅니다. 여러분들.
요거 먹고, 저희가 본 거,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요 9시, 25일 아침에 방송을 해드렸으니까 요 정도잖아요. 그죠? 1,800원, 1,700원 정도에서 2,000원까지, 1,900원까지 갔으면 5% 넘었어요. 이거 먹고 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크게 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수익장은. 먹고 째고, 눈에 보이는 건 먹고 째고, 먹고 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적으로 좀,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끌고 가봐야겠다 싶은 것들은 천천히 모아가십시오. 천천히. 그럴 만한 코인이 뭐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이오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이오타 요건 또, 요거 보니까 또 요 정도까지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그렇네. 이제는 손절이 조금 멀어져가지고, 추천드리긴 조금 그런데, 손절 좀 크게 잡을 수 사실 있으신 분들은 뭐 단타 한번 쳐보셔도 좋고, 저는 근데 뭐, 그냥, 먹었으니까 다른 거 찾으랍니다. 또 기다렸다가 눈에 띄는 거 먹으면 되지. 맞죠? 네. 그렇습니다. 뭐 눈에 띌 때, 눈에 보일 때, 그런 타이밍이 맞을 때, 그럴 때 매매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가치적인 투자를 하시려면 이제 지표를 보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느낌 좋아서, 뭐 갈 것 같아서, 누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왜? 믿음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뭐 기업을 분석을 하실 때 이마트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이거 아유 죽겠네. 그럼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이 장대 양봉 나오고 그때 뭐 그 대형 거래소 뭐 되죠? 대형 마트들 우리 영업 시간 그런 것들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런 자리 7만 원 정도 자리에서 우리가 타점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것들 보면서 이마트가 예를 들어 매출이 얼마인데 가격이 얼마면 그런 것 조사하는 게 PER, PBR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을 보면서 투자하시면 돼요. 그런 애들은 배신하지 않아요. 시간이 문제일 뿐. 이해되셨죠? 시간이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매매를 하실 시들 잡을 건지 뭐 투자에 대한 시들 잡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좀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반등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에 대한 전략도 세워볼 거고 우리가 이제 매수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그쵸. 좋아요.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좀 좋아지는 신호가 보이고 있어서 신세계도 바닥 확인하는 그림이고 거래가 조금 야식긴 하네.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힘찬 하루 보내시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뿅.